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5장, 세상의 많은 현상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감기가 좀 안 좋아서 약간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정규 분포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규 분포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이제 분포고요. 이제 자연 현상이라든가 자연과학의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과학의 현상 같은 것들을 접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데이터의 분포가 이제 정규 분포와 이제 유사한 그런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규 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따질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가 정규 분포하고 이제 표준화라는 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정규 분포하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가 있으면 정규 분포를 표준화해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를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정규 분포 표가 있습니다. 따로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정규 분포의 확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이제 정규 분포의 확률을 역으로 계산을 해내는 그런 과정을 보자.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있으면 그 정규 분포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정규 분포 표로부터 다시 이제 정규 분포의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이제 정규 분포의 확률을 역으로 이제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와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게 이번 장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는 결국은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포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연과학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과학 현상에서 접하고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의 분포가 이제 정규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런 벨 모양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 분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제공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종 모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종 모양을 하고 있다. 정규분포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x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함수기 때문에 이제 fx로 했고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거죠. 그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들은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게 되고, 이 밑에 식처럼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포의 모양은 결국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그리스 문자가 있는데, 그리스 문자는 제가 한번 참고로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많이 쓰잖아요. 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시그마. 시그마는 원래는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소문자로 쓸 때는 이런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시그마가. 참고로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M 그 다음에 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수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러면 정규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이제 있으면 그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표준 편차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아주 뾰족한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크면 클수록 완만한 형태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시그마를 1, 2, 3으로 해서 구분을 져서 이제 보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하고 이제 표준 편차는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제 평균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때 정규분포의 모양은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큰 쪽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는 평균이 작은 값이 되더라. 그래서 모양은 똑같이 형태로 취하지만 위치가 달라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를 우리는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자, 정규분포의 그러면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 모양 형태로 이룬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모양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결정된다 얘기했고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값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도 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fx는 곡선 아랫부분과 x축 사이의 면적을 의미하는데 그 면적은 항상 1이다. 그러니까 요 곡선이 나오게 되면 요 x축이죠. x축에서 겹쳐져 있는 이 모든 면적, 요 면적은 전체가 1이다. 이런 모양을 나오던 이런 모양을 나오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확률 밀도 함수의 곡선 아랫부분과 x축 사이의 모든 면적은 항상 1을 기준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포도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겹칠 텐데 이 안에 있는 모든 면적은 1이다. 반절로 쪼개면 이게 이제 대칭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0.5가 되고요. 이쪽이 0.5의 면적을 갖게 되는 거죠. 두 개 합치면
1의 면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fx는 x축에 무한대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S축에 대한 무한대로 접근함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표현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책에 111페이지까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5장에 두 번째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정규분포의 비교를 보면 이제 평균이 5고요. 표준 편차가 2인 경우 그때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F1으로 정했고요. 이번에는 평균이 7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를 F1X로 표현했습니다. 그 두 개를 값을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그 곡선을 봤더니 F1은 이런 곡선, F2는 이런 곡선으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값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산은 거기 책에도 나와 있고 그 앞전에 수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자, 그러면 정규분포의 표준화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정규분포에서의 이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분을 주로 하게 되는데 정규분포에서의 적분은 계산이 이제 어렵고요. 그리고 평균과 그다음 표준 편차에 따라서 분포의 위치나 모양이 달라져서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분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제 다른 정규 분포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로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는 것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 분포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그런 계산과 이런 이제 분포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해서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모든 정규분포의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표준화를 해서 하나의 동일한 분포가 되게 만든 다음에 그 분포는 이제 평균을 0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평균값이 존재하지만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되면 평균값이 이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제 1로 해서 1인 그런 정규 분포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 이제 표준 정규 분포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규 분포를 우리가 평균을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1로 해서 이제 정규 분포화 해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와 같이 수식이 되어져 있다면 표준화는 Z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X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서 하면 된다. 그래서 평균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1로 만든다. 그랬을 때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수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범위는 우리가 정규 분포인 경우는 기호 표시를 이렇게 하지만 표준화 정규 분포에서는 n하고 평균은 1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기 때문에 0,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하고 표준화 정규 분포로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졌어도 표준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서 평균이 0인 기점을 가지고 좌우 대칭인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정규 분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그 형태를 이 형태로 바꾼다. 그리고 이 형태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양이 다양하면 이때 확률 변수를 계산하기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하는 거죠. 그거를 일괄성 있게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면 우리는 확률을 구할 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로 해서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정규분포로 다시 돌려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화하고 빅맥 지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참고로 우리가 맥도날드사에서 이제 햄버거 제품이 이제 빅맥 가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빅맥 가격을 기초로 해서 각 나라마다의 이제 물가 수준하고 통화 가치를 비교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각 나라마다 그 물가에 따라서 빅맥의 가격이 다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싸고 어떤 나라는 비싸고 이렇게 이제 달라질 텐데, 그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비교하는 지표로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분기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이제 빅맥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맥도날드사의 햄버거는 세계적으로 품질과 크기, 재료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별로 빅맥 가격을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각 국의 통화 가치하고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스위스와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한국 가격들이 다 정해져 있죠. 인도는 더 싸죠, 그죠? 러시아는 더 싸고요. 참고로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Z점수라는 게 있고요. Z점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할 때 썼던 용어 중에 하나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제 다른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가 이제 우리가 아까 X라고 표현을 했는데, X에 대한 표준화를 하면 이 분포는 평균이 0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표준 정규 분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의 표현은 n,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 이때 표준화식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우리가 이때 얻어지는 값이 Z점수다, Z스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Z점수의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5-1번에 나와 있고요. 평균은 150, 그 다음 표준 편차는 10
정규분포가 있대요. 정규분포의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평균이 확률 변수가 지금 우리가 170인 경우에 Z점수를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표준화식에 의해서 170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점수는 2가 되고요. Z가 그거를 우리가 정규분포하고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해서 보면 정규분포인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평균은 아까 150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리고 확률 변수는 17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이거를 표준화로 계산했더니 2가 되고요. 그래서 0이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1, 2 가는데 2라는 위치가 우리가 이제 제로점 점수인 Z점수인 2인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하면 표현하면 이렇게 변환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Z점수의 의미는 결국은 표준화식에서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 되고요. 점수의 의미는 확률 변수가 된다. 이 확률 변수는 결국은 표준화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는 표현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정규분포는 X로 표현했고요. 확률 변수가 표준화 정규분포에서는 Z로 표현했다. Z점이 표준화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몇 배의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요. 밑에는 Z점으로 표현했고 위에는 X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Z점수의 의미를 좀 여기서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거기 여러분들 책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제가 5-2번이 있네요. 5-2번은 이제 어느 과목을 더 잘 본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보자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학생이 이제 수학은 80점이고 영어는 8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과목을 더 잘 봤다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영어 점수가 더 높게 나왔으니까 잘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기준을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학교 전체 평균 점수, 그러니까 수학 점수의 평균과 그 다음에 영어 점수의 평균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수만으로 비교해서 당연히 영어 과목이 더 잘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다면 그러면 그 비교는 어떻게 나올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개 점수 중에 어떤 게 더 잘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학교 전체의 수학 점수와 수학 점수의 평균과 영어 점수의 평균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영어가 잘 본 건데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누가 더 잘 본 걸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우리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60이고요. 그 다음에 네, 정규 분포는 10, 영어는 80, 그 다음에 5 이렇게 존재했을 때 그걸 표준화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점수는 2가 되고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정규 분포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60점인 60과 80 여기 잘못됐네요. 예. 그쵸? 평균과 그 다음에 평균이 6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 80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표준 편차는 10이고 5라고 했을 때의 표현이고요. 그거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계산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하고 평균이 이제 다른 거죠. 달았을 때는 계산했더니 Z 점수가 2가 나오고 얘가 1이 나오더라.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평균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인 경우 이렇게 나오고요. 1. 수학 점수인 경우는 2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포표를 보면 실제 표준 그 분포로 봤을 때 정규 분포로 봤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로 봤을 때 하고 순서가 바뀌게 되죠. 그죠? 영어하고 수학에 대한 그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에 대한 점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점수가 잘 받냐 안 받냐 이게 이제 더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7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60점에 대한 Z 점수는 2고 영어 점수 80에 대한 Z 점수가 1이다. 그래서 수학 점수는 평균으로부터 2배의 표준 편차만큼 영어 점수는 1배의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의 영어보다는 수학이 더 잘 봤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